부가가치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쉬운 세금이에요. 원래는. 왜 그런가 하면 부가세가 왜 쉬운 세금이냐면, 자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설명을 드릴 건데 얼마나 쉬운지 한번 보세요. 자, 부가가치세는요, 이 이름이 의미가 있는데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인데, 그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해서 설명을 하면은 어려워. 뭔가 어려워.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사실은 부가가치세는 소비세거든요. 소비세라는 거는 우리가 소비를 할 때마다 세금을 내는 거야. 왜 내는지 모르겠는데 세금이 필요하니까 내는 거고, 이게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면은 뭐 불만을 좀 얘기하겠는데 다 있어요. 예, 다른 나라도 다 있는 거라서, 예, 국가를 운영하려면 세금이 필요한 거니까 소비하는 사람들이 세금 좀 더 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얼마를 내는 거냐, 소비세인데 돈을 쓸 때마다 내는 건데 얼마를 내냐, 그게 세율이죠. 세율은 되게 쉬워요. 10%입니다. 10%. 내가 쓰는 돈의 10%를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단일 세율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이제 단일 세율이 있고 누진 세율이 있고 막 이렇게 되는데, 누진 세율이면 좀 복잡한데 단일 세율은 쉽죠. 항상 10%니까.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쉽다는 게 그런 이유도 있는 거고요. 부가세라는 거는 우리가 돈을 쓸 때마다 10%씩 내는 게 부가세예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부가세는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사 먹었어. 근데 음식 가격이 11,000원이에요. 11,000원을 냈어. 그러면은 내가 낸 돈은 이제 11,000원인데 사실은 음식값은 10,000원인 거예요. 10,000원이고 거기에 부가세 10%가 붙어가지고 내가 1,000원을 소비세로 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11,000원을 낸 거고, 그런 겁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소비를 할 때마다 내가 소비하는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가세에 이제 되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간접세라고 하는데, 이게 왜 간접세라고 하면은 이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소비세잖아. 그럼 소비하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거든요. 근데 이 납세 의무자가, 소비자가 직접 부가세를 국세청에다가 내질 않잖아요. 그 부가세를 내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부가세를 국세청에 내는 게 아니고 식당 사장님한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식당 사장님이 손님한테 그 부가세를 받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그거를 모아서 이제 국세청에 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금을 받아서 내는 사람을 이제 조세 의무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하고 조세 의무자가 이제 같으면 뭐 그건 직접세라고 하죠. 뭐 소득세 같은 거는 직접세인데, 내 세금을 내가 신고해서 내가 내니까. 근데 이렇게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식당 사장님이 내주는, 납세 의무자와 조세 의무자가 다른 이런 세금을 이제 간접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부가세 같은 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달라는 대로 주면 알아서 다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여기 식당 사장님이나 뭐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내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일반 소비자가 아니고 지금 사업자잖아. 그러니까 나는 조세 의무자예요. 소비자들이 내야 되는 세금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 소비자들의 세금을 내가 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가세를 알아야 돼. 그리고 이걸 소비자가 알아서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소비자한테 받아야 돼. 이거를 징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가 10,000원짜리 밥을 사 먹을 때는 1,000원이라는 부가세, 소비세를 내가 받아야 되는, 징수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업자가. 그래서 사업자는 부가세를 알아야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전부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또 얘기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제 내가 식당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식당을 하고 있어. 식당을 하고 있으면 손님들한테 부가세를 받아가지고 그걸 내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얼마나 자주 낼 거냐? 오늘 받은 걸 오늘 매일매일 낼 거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모아서 낼 거냐?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씩 낼 거냐? 이런 거를 이제 정해야 되잖아.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세금을 내는 어떤 그 기간을 우리가 과세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이 얼마냐. 이게 짧을수록 좀 부담이죠. 이거 자꾸 내야 되니까. 길수록 조금 부담이 덜한 거고. 근데 이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은 이제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그게 6개월입니다. 6개월이에요. 그래서
1월부터 6월 달까지 받은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7월 달에 신고하고 얼마 받았습니다 하고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7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받은 부가세를 다 합쳐가지고 이제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예요. 이게 부가세 신고 기간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도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부가세 과세 기간은 6개월이고 부가세 신고 일정이 이렇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그러면 부가세 신고할 때 7월달하고 1월달에 어떻게 계산하냐, 내가 내야 되는 부가세를. 이것도 되게 쉬워요. 내가 내야 되는 부가세를 매출에 대한 부가세잖아요. 내가 내야 되는 거, 내가 판 거에 대해서 내는 거니까 그걸 매출세액이라고 그러거든요. 매출세액은 매출액의 10%예요. 내가 밥을 10,000원짜리 밥을 팔았으면은, 만약에 10,000원짜리 밥을 1000개 팔았으면 1000만원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1000만원의 매출액 1000만원의 10%를 더 받았어야 돼. 그래서 1100만원을 받았어야 돼. 그래서 1100만원을 받았으면 거기에서 100만원을 매출세액으로 내는 거예요. 10%를. 되게 쉽죠? 이게 부가세 신고입니다. 되게 쉽죠? 근데 이렇게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뭔가를 막 또 재료 같은 걸 사와야 되잖아. 식당을 운영하려면은 뭐 그릇도 사와야 되고 임대료도 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매입할 때도 우리가 뭐 그릇 사고 뭐 임대료 내고 막 이럴 때도 여기에 다 부가세가 붙는단 말이에요. 10%씩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내가 부가세를 내요. 매입할 때 내는 거야. 오늘 제가 뭐 이런 뭐 10,000원짜리 컵을 사왔으면 11,000원을 주는 거죠. 뭐 10% 부가세를 내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때 내는 그 부가세는 내가 사실 이거 소비하려고 소비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쓰는 돈이니까 소비세로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마도 이제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매입할 때 내는 부가세들은 다 돌려줍니다. 다 돌려줘요. 사업할 때 매입하면서 쓴 거니까 다 돌려줄게 해가지고 그 매입할 때 발생한 부가세를 매입세액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매입세액을 다 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1월달, 7월달에 부가세 낼 때 그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 이렇게 계산이 돼요. 되게 쉽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게 부가세입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부가세 신고 납부할 때 여기에서 조금 깎아주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세액 공제해주고 뭐 조금 감면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좀 빼고, 그 다음에 뭐 잘못한 거 있으면 가산세 내야죠. 가산세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납부세액, 내가 미리 낸 거, 우리 부가세 오늘은 얘기 안 할 건데 예정고지라는 게 있어요. 그거 나중에 보세요. 부가세 예정고지라는 게 있어서 뭐 미리 내는 거 있어요. 내가 이번에 낸 거의 절반을 중간에 한 번씩 고지서로 내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낼 때 당연히 미리 냈으니까 빼주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1월달, 7월달에 내야 되는 부가세가 계산이 되는 거야. 부가세 너무 쉽죠. 너무 쉬운 세금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막상 사업하면서 이렇게 접하는 부가세는 이렇게 쉽진 않아요. 안 쉬워. 왜 안 쉽냐면 예외가 있어서 그래요. 예외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비세잖아요. 근데 모든 소비에 대해서 이 부가세를 과세를 하면 국민들이 부담이 되잖아. 예를 들면 우리가 꼭 사는데 필요한 어떤 뭐 먹는 거, 그리고 뭐 병원비, 그 애들 교육비, 이런 거는 살면서 꼭 필요한 건데 누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소비세를 과세하면 좀 부담되니까 이런 거는 좀 예외를 두는 거야. 부가세 없이. 우리가 면세 상품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면세를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과세를 하더라도 뭐 사업자가 이거 다 하면 좋은데 또 그 이제 새로 시작하고 규모도 작고 이런 사업자들은 부가세 이런 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조금 약하게 적용을 해주자, 좀 부담을 덜어주자, 뭐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예외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예외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자를 나눠놨어. 어떻게 나눠놨냐면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일반과세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사업자가 그래서 나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할 때 그냥 뭐 개인 사업자, 뭐 사업자 이렇게 등록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사업자 유형을 구분하는 이유는 부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자 유형이 구분되는 거는 부가세법에서 구분이 되는 거고요. 제가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저는 간이과세자인데 뭐 4대 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뭐 장부를 써야 될까요? 소득세 뭐 어떻게 신고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사업자 유형은 부가세 때문에 나눠놓은 거고, 부가세법에서. 그래서 부가세만 달라지고요. 나머지 뭐 소득세 관련된 거, 뭐, 나머지는 하여튼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일단, 여기 사업자 이름에 과세, 면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과세, 면세는 당연히 이제 여기 이거 과세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고 면세는 세금을 면제시켜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에서의 그 과세, 면세, 세금은 당연히 부가가치세고요. 그럼 왜 어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를 해주고 어떤 사업자는 과세를 하냐?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필요한 어떤 그 상품들,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이제 부가세를 면세를 해주자. 뭐 이런 거고, 그 내용은 부가세법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가세법 26조를 보면은 여기 다음 각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라고 돼 있죠. 밑에 보면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인산물 이런 것들, 가공되지 않은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축산물 중에서 우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슈퍼 가셔가지고 여러분 우유 하나 사가지고 영수증을 보시면은 흰 우유를 사면은 부가세가 없어요, 거기에. 근데 딸기 우유나 초코우유 같은 거, 바나나 우유 같은 거 사시면은 항상 부가세가 10%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가공되지 않은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수돗물, 연탄, 뭐 의료, 교육, 뭐 그다음에 도서, 우표, 금융 뭐 이런 것들은 면세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취급하는 사업자들을 면세 사업자로 구분을 해놓는 거예요. 구분을 해놓는 거고, 그 다음에 과세사업자는 지금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이렇게 나눴는데,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영세한 사업자들은 간이과세자라고 좀 구분을 해가지고 부가세 부담을 좀 줄여주자, 세금 부담을 좀 줄여주자, 이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제도의 취지는 너무 좋은데 좀 아쉬운 점이 많죠. 왜냐면 간이과세자로 하면, 이런 취지로 만든 거니까 간이과세자를 하면 무조건 좀 유리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 간이과세자로 하면은 오히려 더 불리한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하실 때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업자 유형이 원래는 이렇게 세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유형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개인이 있고 법인이 있어서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세 가지 사업자를 낼 수 있고,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법인 사업자가 있고 면세 법인 사업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원래는 총 5가지 유형의 사업자가 있는 거였는데, 근데 개인 사업자 유형 세 가지가 바뀌었어요. 이제 2021년 7월 달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간이과세자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사업자 유형이 하나 더 생겨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간이과세자가 한 가지가 아니고요, 2가지예요. 그냥 간이과세자가 있고요. 그리고 간이과세자인데 가로 열고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라는 사업자 유형을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거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안 그래도 이 복잡한 법을 좀 더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야 될 법을 정말 제가 보기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이건 좀 다시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금 그래서 사업자 유형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사업자인지 좀 확인해보고 싶으시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 이 위에 사업자 등록증 밑에 방금 말씀드린 그 원래 5가지 사업자 유형이 여기 다 있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세법인사업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늘었죠. 이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인데 빼기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공식적으로 6가지 종류의 사업자 유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또 프리랜서라고 하는 3.3% 인적 영역 사업자도 엄연한 사업자죠.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그리고 법인사업자. 그죠? 면세법인 사업자 말고 법인 사업자. 근데 간이과세자가 2개다. 그래서 이 4가지 유형, 그러니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 이렇게 4가지 유형의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1월달에 부가세 신고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가세가 원래 간단한 건데 이렇게 예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외가 있어서 이거를 또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부가세가 다 되는 거고요.